자, 9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커튼 치고 영상 제목 제조업도 지금 너무 안 좋습니다. 차라리 자영업이 나아 보일 정도. 매출 반토막 나고 경쟁업체 문 닫는 중. 이란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제조업도 상황이 안 좋긴 하죠. 제조업. 예. 우리나라가 제조업을 먹고 사는데 제조업이 많이 안 좋죠. 이게. 많이 안 좋아요. 일단 뭐 제조업 안 좋다는 소리는 연초부터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연초부터. 그래도 저는 성수기는 좀 다를 거라 생각했는데 성수기도 어렵다고 얘기하는 곳이 많아요. 성수기. 이제 뭔가 성수기란 개념도 없어지는 분위기야. 우리 제조업이 여름에 바빠야 되거든. 근데 여름에 안 바쁜 공장들이 좀 있다 보니까. 아무리 안 바쁜 곡장이라 하더라도 여름엔 바쁘거든, 여름엔. 그리고 여름에 일이 없다고 말하는 공장도 있다 보니까. 여름에 일이 없으면 겨울엔 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다가오는 겨울을 걱정하는 그런 사장님들이 많을 거예요. 직원들도 많을 거야. 여름에도 일을 많이 못했는데 겨울 되면 일이 있을까? 보통 겨울 되면 일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제조업이 겨울 되면 비수기예요. 아직 겨울이라 말하기 좀 그렇긴 하지만 이제 2달 되면 거의 뭐 겨울이기 때문에 음, 걱정이 많을 거예요. 이게 그 제조업 회사의 대표님도 걱정이 많고 직원도 걱정이 많고 회사는 아무래도 매출이 떨어지다 보니까 매출 떨어지면 이제 이윤이 많이 안 남을 거 아니에요. 이윤이 많이 안 남는데 앞으로 회사를 어떻게 꾸려나갈 것이냐. 회사를 정리할까? 아니면 뭐 직원들 줄여서라도 어떻게 유지할까? 내년엔 괜찮을까? 이런 걱정이 많을 거예요, 대표님들은. 그리고 직원들은 그런 걱정이 많죠. 이제 일을 적게 하니까 이제 월급 같은 게 좀 줄 것이고, 왜냐하면 이제 잔업특근을 못 하다 보니까 작년까지 잔업특근 해가지고 어느 정도 벌었는데 올해는 잔업도 없고 특근도 없다 보니까 당연히 기본밖에 못 받잖아요. 그럼 월급이 정말 적거든요. 이 월급과를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좀 생계 유지할 것이냐, 뭐 그런 걱정. 아니면 이제 회사에서 요즘에 좀 일이 없는데 남아있는 직원들 내보내지 않을까, 그런 걱정. 뭐 그런 걱정 하겠죠. 이게. 우리나라 제조업이 안 좋은 건 어느 정도 예견이 되었죠. 이제 아무래도 그런 저가 공세, 중국이 싸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보통 이제 중국이 싸도 우리나라 물건을 많이 썼던 이유가 뭐냐? 우리나라 물건이 질이 좋았거든요. 중국이 품질이 떨어졌는데 이제는 중국의 질도 좋으면서 가격도 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 또 우리나라 이제 그런 물량들이 많이 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와야 되는 일이 중국한테 뺏기고 있는 거야. 단가가 싸다 보니까. 뭐 당연한 거지. 아무래도 이제 퀄리티 차이가 크게 안 나면 당연히 싼 거 찾는 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중국과 똑같이 단가를 맞출 수 없는 거고. 그러면 진짜 안 맞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힘든 겁니다. 많이. 뭐 자영업이 낫다고 하시면 자영업은 더 안 좋죠. 생각해봐. 여러분, 보통 그런 제조업을 많이 끼고 있는 공단이 있죠. 공업단지. 공업단지에 보면 그런 공업단지에 일하는 그런 제조업 근로자들 때문에 먹고 사는 그런 자영업이 진짜 많아요. 제조업 근로자가 돈을 많이 벌면 당연히 그 유흥에 돈을 안 쓰고 이제 호프집이나 이제 음식점 가서 밥을 안 사 먹습니다. 누가 손해예요? 그 자영업자 손해 보는 거 아닙니까 이게? 보통 이런 공업단지 보면 공장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공장을 에워싸고 있는 그런 음식점이나 주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고객이 누구예요? 그 인근에서 이제 일하고 있는 그런 제조 근로자죠. 근데 그 사람들 돈 갖고 안 사 먹으면 뭐 자영업 답이 없죠. 특히나 가장 자영업자의 타격을 많이 보는 게 어딘지 아십니까? 뭐 자영업이라는 게 전체적으로 좀 안 좋긴 한데 가장 꺾이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사람들이 별로 인지하지 못하는 부분이 어디냐? 풍속영업, 풍속영업. 풍속영업이 뭐 뭔지 잘 모르시는 분도 있는데 풍속영업 뭐냐면 쉽게 말해 주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방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데가 진짜 개박살 날걸요 아마?
왜냐면 이런 데 주 고객이 보통 공업단지 일하는 사람들인데, 사람들이 돈을 안 버니까, 예전만큼 못 보니까 이제 돈을 안 쓰는 거죠, 이게. 왜냐면 그런 거 안 해도 먹고 살잖아요. 응이라는 게 적은 돈 쓰는 게 아니죠. 큰 돈 쓰는 건데, 사람들이 요즘에 돈을 크게 많이 못 버니까 이제 용지점 안 가는 거야. 그럼 풍속영업은 이제 거기, 그러지 않으면 유지할 방법이 없어요, 이게. 요즘 2차 문화 같은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렵다 보니까 회식 같은 것도 힘들고. 예. 보통 여수, 군산, 울산 이런 것은 유흥지점이 다 있습니다. 예. 그리고 풍속영업 먹고 사는 데 꽤 많아요. 근데 아마 많이 없어졌을 거예요, 많이. 예. 많이 없어졌을 거예요. 안 갈 거야, 이게. 안 가면 그만이거든, 이게. 안 가면. 그래서 지금 제일 박살난 게 풍속영업일 거예요, 풍속영업. 뭐 풍속영업 말고 다른 것도 많이 힘들 겁니다, 이게.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밖은 얼마나 추운지 더 체감되는 게 저 병역특례했던 회사 있는데요. 사실 엊그제 채용구가 마감되었고 직무는 화장품 품질 관리인데 지원자 수가 무려 220명 되었습니다. 지원 조건이 학사 이상 뽑는 건데 학사 초임이 3,600이고 놀라운 건 중시비 포함이고 더 놀라운 건 인적성 시험도 친다 하네요. 저 재직 당시에는 인적성 없었는데 최근에 추가한 것 같아요. 쉽지 않은 환경이 되었습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사실 병역특례 회사가 솔직히 좋은 회사는 거의 없습니다. 이거는 병특을 해보신 분이면 잘 알죠. 보통 대부분 조소보다는 조금 나은 그냥 중소예요. 네. 병역특례 중에 중견기업 이상급은 없다 보시면 돼요. 보통 병역특례 왜 하냐면 그런 겁니다. 이제 중소기업인데 이제 인력 수급이 안 되는 것도 있잖아요. 일은 바쁜데 젊은 사람들이 보통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이제 군생활 대신으로 이렇게 묶어 넣는 거죠. 이게. 그래서 만든 게 병역특례입니다. 보통 병역특례 하는 곳은 일이 다 빡셉니다. 웬만하면. 다 빡세고 좀 열악하고 근로환경이 안 좋은 것이야. 이미 병역특례 했다고 얘기하는 곳은 분명히 여기가 일이 빡셌던 곳이에요. 네. 그러면 그렇게 뭐 매출이 좋다거나 근무환경이나 복지가 좋은 회사가 아니라는 거죠. 물론 여기보다 안 좋은 데도 있긴 하겠지만, 근데 여기도 이제 사람을 뽑는데 뽑는 사람보다 지원자가 훨씬 더 많은 거야, 이게. 사실은 병역특례 품질 관리는 굳이 대졸자가 필요가 없습니다. 보통 전문대나 고졸도 할 수 있습니다. 예. 보통 중소기업 품질 관리는 대졸자를 거의 안 뽑아도 됩니다. 대졸자가 필요가 없어요. 이게. 보통 중견기업 가야 보통 대졸 뽑습니다. 중견기업 정도는 돼야. 품질 관리면 아마 그런 전공을 따질 겁니다. 이제 전화기 같은 것들. 그리고 화장품이면 보통 중견기업이 없어요. 화장품은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은 대기업이 생산하지 않습니다. 대기업이 공장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좀 특이한 게 그런 거야, 여러분. 우리나라도 화장품 대기업이 있잖아요. 아모레라고. 굉장히 큰 대기업이 있는데 좀 신기한 게 뭐냐면 보통 일반적인 대기업이면 보통 대기업 원천 공장이 있어요, 여러분. 생산 공장이 다 있죠, 여러분. 반도체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석유화학도 그렇고 그 회사 원청에 생산 기반 시설이 다 있어. 있고 보통 그 협력회사가 중견기업이에요. 보통 이런 식인데 화장품은 원청 그런 공장이 없어요. 여러분 아모레퍼시픽 생산직 채용 본 적 있어요? 없죠, 여러분. 그래서 다 외주예요, 외주. 거의 전량 외주입니다. 자체 생산이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보통 화장품 쪽이 대부분 중소야. 보통 화장품 생산 쪽이 사실 좋지는 않습니다. 이 댓글 정보는 아시겠지. 보통 화장품 쪽이 좀 깊이 하는 그런 직종이에요. 예. 보통 가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가면 안 되는 거. 근데 그런 것도 이제 지원자가 몰린다. 예. 놀라운 거 인재성 시험지 친다. 야. 이게 그런 거에 뭐냐면 뭐 병역특례 회사가 다 나쁘다 볼 수 없지만 그렇게 대단한 회사도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솔직히 말하면. 보통 병역특례 했던 사람들은 병역특례 다 했던 회사를 두 번 다시 안 갑니다. 왜냐면 거기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별로 가고 싶지 않기 때문에 안 가. 예. 아마 병역특례 다 했던 분들이라면
본인이 다녔던 병역특례 회사가 별로 그렇게 좋은 회사가 아니라는 거 알까요, 이게? 군대 때문에 참고 다닌 거예요. 예. 군생활 대신 여기 왔기 때문에 그냥 이제 기간 때까지만 참고 다닌 거예요.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이것만 보더라도 요즘 취업이 얼마나 힘든지 알 수 있는 겁니다. 얼마나 빡센지. 그러니까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워낙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몰리니까 기왕 뽑을 거면 좀 스펙적으로 괜찮은 사람 뽑자. 이렇게 된 것 같아. 그러려면 이제 인적성으로 좀 사람을 좀 가르겠다. 아마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이게. 근데 3,600이면 나쁘지 않다. 네. 신입 기준 3,600, 중앙근무 기준으로 3,600이면 나쁘진 않네요. 그만큼 취업이 많이 힘들다 볼 수 있는 겁니다. 아무튼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지금보다 더 힘들 수 있을 거예요. 지금보다. 그래서 너무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일단 지원할 수 있는 데 있으면 지원하시고요. 지금 이제 놀고 있고 좀 공백기가 좀 기신 분들은 앞으로 더 힘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절대 취업 공백기가 길면 안 됩니다. 1년 이상 놀면 안 돼요. 지금 1년 이상 노신 분들이 많은데 여기서 1년에서 2년 가는 건 순식간입니다. 2년 넘어가면 그때부터 정말 취업이 더 안 됩니다. 요즘 많은 기업들이 스펙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이 얼마나 중간에 공백이 길었는지 이거 따집니다. 이게. 그러니까 취업 공백이 길었다는 얘기는 사회성이 금방 떨어진다는 거. 사회와 담을 쌓았던 기간이 많은 겁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그 사람 뽑아서 일을 시켜도 제대로 못한다거나 이 조직사회에 적응하지 못한다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직장 근무도 놀더라도 절대 오래 놀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은 너무 대기업 중개업 바라봐서는 안 돼요. 이분도 그런 거야. 여기 아마 220명 중에 원래 대기업 들어가도 괜찮은 스펙을 가진 사람도 있을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여기 왔을까? 일단은 여기 와가지고 경력 채워서 나중에 뭐 대기업 이직을 하든가 뭐 아마 그런 식으로 노리겠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아무튼 앞으로 좀 연말은 굉장히 힘들 거니까 다들 각오 단단히 하시고 예. 절대 나약해지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9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